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긴급 편성 준비했습니다. 고발사주 사건 기억나십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손준성 검사에게 야 야당 저 손 좀 봐야 하니까 고발사주 시켜라. 그때 이 내용이 전달됐던 사람이 바로 정치검사라는 책을 썼던 조성은 작가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1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검 차장이니까 검사장급으로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1년형을 받았지만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야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을 때 저희들이 조성은 작가와 함께 방송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이라는 것은 결국 검찰이 고발사주를 통해서 정치에 개입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큰 파장이 일지 저희들이 가장 먼저 조성은 작가를 모시고 이 사건 전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대법원의 이런 지금 무죄 확정이 윤석열 내란 사건은 지금 진행 중이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또 대법원 선고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과 묘하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오늘 기소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 검사장도 전주지검장인데 뭔가 이상하다. 박영진 검사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사법 카르텔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데요. 정치권은 대선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 여러분들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어떻게 다뤄가야 할지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은 작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성은입니다. 오늘 무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제목이 뭡니까? 소위 모든 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기를 고발사주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실 근데 그 고발사주 사건이라는 것은 매우 그 사건의 규모나 상징적인 의미가 축소되고 폄하된 내용이고요. 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윤석열 대검찰청이 2020년 총선 개입을 했던 그런 그 검찰의 총선 개입 사건이어서 당시 이제 그 김진욱 공수처장도 국기문란 사건이다. 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사건을 국기문란 사건이다라고 했을 정도의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국기문란 사건이고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본인이 당시 여당입니다. 당시의 여당이죠. 그쵸? 어쨌든 지금 현재 민주당 네,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고발을 하라라고 해서 이제 고발을 하라는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이거는 정말 아니다 해서 이제 결국 폭로를 이제 하시게 됐던 거고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때죠. 네, 한동훈은 그때 부산 고검장 정도 있었을 겁니다. 고검으로 이제 갔고요. 그때 그러면은 누구를 구체적으로 찍어서 고발을 하라라고 오다를 내렸습니까? 정확하게 이게 더 심각한 것은 네. 여권 인사, 이제 당시 여권 인사였던 뭐 유시민 작가, 그 다음에 황희석 변호사, 그 다음에 최강욱 의원 이 세 사람의 정치인들과 함께 또 이제 MBC 기자들, MBC PD들, 뉴스타파 기자들 등 이제 언론사들, 특히나 이제 채널A 사건, 한동훈의 채널A 사건과 그 다음에 이 김건희의 주가 조작, 그 다음에 최은순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들을 대검찰청이 직접 그 정당에게, 미래통합당에게, 현 국민의힘에게 이제 접수만 하면 된다, 우리가 수사하겠다 하고 고발장을 작성해서 그 당의 선거 기간에 던진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이제 1심에서 네. 여러 증거가 이제 나왔고 1심에서 손준성 당시 이제 차장검사죠. 네.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없이였습니다. 집행유예가 없이 1년형으로 네. 받았는데 네. 법정 구속은 되지 않고 네. 그렇게 이제 1심에서 선고가 났을 때 네. 그때 1심으로 현직 그것도 공직에 있는 차장검사를 네. 1년형을 선고할 정도였다면 네. 그 범죄의 중대성이 굉장히 컸다는 건 아닙니까?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1심의 판결문이 약 120페이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그때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제 그 무죄가 나왔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조성은 이제 제가 고발장을 실제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발 사주 행위 내지는 선거 개입 행위가 실패를 해서 그랬지 검찰이 총선 개입을 하고 이랬던 것들 검찰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질타를 하는 그 120페이지의 네. 판결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었냐면 고발장 손준성이 고발장 작성 검토를 비롯해서 수사 정보를 생성하고 또 이 수사 정보 및 이제 그 수집에 관여를 해서 이 부분들이 모두 사실 인정이 됐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손준성 검사 내지는 이제 뭐 국민의힘 윤석열 측이 뭐 제가 뭐 국정원과 조작을 했다는 뭐 이런 마타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모두 허위인 것이 이제 확인이 됐었습니다. 자, 그 당시 손준성 차장은 대검 정보 수사정보정책관이고 지금은 정책관이고 당시에 이제 범정이라는 범정기획관이라는 범죄정보기획관이라는 네. 직책이 그 당시에는 있었죠. 네, 네. 지금 부활을 했고요. 당시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이제 그 범정을 없애고 그것을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이제 변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활을 시켰습니다. 자, 어찌됐든 대검에 있던 이제 그 범죄정보기획관에게 시켜서 네. 자, 윤석열 한동훈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손준성만 기소해서 1심에서 유죄가 되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게 이제 뒤집어졌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가 뭐냐. 이제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데 어떤 수사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유죄가 확정이 된 것을 무죄로 만드는 그 과정에 희한한 방식이 동원된다는 것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무죄를 받습니까? 네, 일단은 2심에서요. 1심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대다수 다 인정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제 손준성이 공무상 비밀을 활용해서 고발장 작성한 거 맞다. 이런 것까지 했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고발 사주의 고발장에는요. 윤석열 찬양글, 그다음에 김건희는 주가 조작하지 않았다라는 내용, 그리고 한동훈 씨가 그 채널A 사건과 관련 없다는 내용,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 사람의 이익으로 작성된 고발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김웅에게 이제 직접 줬는지 간접적으로 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백하지 않아서 무죄다.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하고 저는 굉장히 중대한 그 사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어요. 공수처가. 그런데 이제 그 집행 과정에서 어디를 했냐면 검찰 이프로스, 검찰 내부망 이제 글 쓰는 이제 이프로스, 그러면 대검찰청의 이제 서버,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관련했던 자료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 손준성이 여기 영장 집행하는데 참여권을 보장을 안 했다고 이게 전부 위법한 그 수집한 증거가 돼서 아예 증거 능력을 다 부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고발사주 사건에 직접적인 연루가 돼 있으니까 검찰청에 있는 이프로스라는 서버 내부 통신망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 안에 어떤 통해서. 내용이 이제 있는지를 영장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손준성이라는 피의자가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대검에 있는 이런 서버에 어떻게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의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더욱더 이상하다. 네, 그리고 단순히 이 개별적인 증거가 이것은 이렇게 판단한다 저렇게 판단한다 자체가 아니라요. 위법한 그 수집을 한 증거기 때문에 아예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위법합니까? 영장을
청구해서 공수처가 받아서 네. 검찰 서버를 자 내부 통신망을 압수수색했는데 그렇죠. 왜 이것이 위법하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하면 안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까? 근데 이번 내란 사건은 그나마 뭐 여러 가지 수사권이나 기소권에 관련해서 뭐 의문이 있었지만 검사의 범죄, 직권남용 범죄는 명백하게 공수처의 관할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절차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참여권 보장이 미비했다고 해서 전부 그 증거 능력을 다 부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말이 뭐냐? 증거로 사용을 아예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어떤 그 범죄의 증명을 하더라도 다 증거가 아니야. 그러면은 저는 입증을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자, 판사는 어떤 논리로 당시에 이것을 증거로서도 인정을 못한다. 참여권 보장이 뭐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네.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냥 한 줄만 써져 있습니다. 한 줄만 써져 네, 있다. 한 줄만 써져 있었고 피고인의 손준성 참여권이 보장이 안 됐다. 그리고 보장을 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라고 판시했는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피고인 손준성은요. 그 구속영장 청구가 됐을 때 그 구속영장 기각을 당했던 사유가요. 예. 법원 가서 싹싹 빌었습니다. 어떻게 빌었냐.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하겠다. 수사에 청실하게 협조하겠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구속영장 기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아이폰 비밀번호든 어떤 수사도 협조를 안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충격적인 겁니다. 저희가 2021년 9월 2일 날 첫 고발사주 보도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요. 대검찰청에서 그 수사관들이랑 검사들 모여가지고 하드디스크를 뜯으면서 증거인멸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걸 누가 찍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지운 줄 알고 공수처에 제출을 했다가 공수처에서 그게 포렌식해서 살아나왔어요, 영상이. 예. 그게 법정에서 틀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대검찰청이 집단적으로 이 고발사주 사건의 증거인멸한 것까지 법정에서 다 확인이 됐어요. 네. 그리고 피고인은 병원 입원해서 아예 수사를 받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뭐 비밀번호 제공하기 때 이런 식의 다 거짓말로 이제 아예 그 수사에 방해를 하는 행위를 하다시피 했는데 이런 굉장히 적대적이고 반성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서 참여권 보장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그 공수처가 수사했던 모든 증거를 다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부정을 해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죄를 준 겁니다, 이번에. 자, 그 말은 결국 재판부가 네. 봐주기 재판을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봐주기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 고발사주 사건은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최초로 검찰이 대검찰청이 집단적으로 총선 개입을 한 것이 이제 확인이 된 사건인데요. 이게 검사가 1명, 2명이 개입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차기의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던 검찰총장을 위해서 이 검사들이 총선 이 법정 선거 기간 안에 개입을 했던 사건이에요. 이게 다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검사들이 대검찰청에서 하드디스크 뜯으면서 그걸 다 증거 인멸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검사가 이제 징계를 다 취소합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바로 다 취소해서 손준성 검사장으로 승진까지 다 승진시켰어요. 그러면 그 일련의 과정들, 이 집단적이고 연속적인 이 은폐 과정까지 대법원은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증거 과정에서 참여를 안 했다고 공수처가 수사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위법한 수사다 해서 다 증거 능력을 부정을 하고 이제 손준성 무죄 확정을 시켜준 것은 자 이제는 법원이요 증거인멸만 잘하면 고발사주 선거 방법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판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검찰이 공수처가 수사했는데 검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을 증거로 인정을 안 해줘 버리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유죄로 갈 수가 없는 거고 항소심 무죄인데 야 이것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이거 다시 따져봐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무죄를 그냥 다 선고했다. 다 그냥 상고기각하고 그냥 확정시켜버린 거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고발사주 사건처럼 검찰에서 특정 권력 정치인을 또는
정치와 가깝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 사법 처리하기 위해서 수사하기 위해서 야 고발해라고 하는 것을 기획하더라도 죄가 안 된다. 죄가 안 된다. 지금이라도 다시 마음 먹고 하면 된다. 지금 이제는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이제 탄핵 재판이 무죄 확정이 났으니까 어떤 판결이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탄핵 기각이 돼서 이 사람은 고발 사주를 해서 다 들켰고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 공범 한동훈 그리고 이제 대통령 윤석열의 비호를 받아서 승진하고 결국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험과 대검찰청이 선거 개입을 해도 기어코 자기들이 집단적으로 무죄를 만들었던 이 결과를 위해서 그럼 다음 대선, 이제 돌아오는 대선은 사실 검찰의 존폐가 걸린 대선 아닙니까? 네. 이때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압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정치검찰 또는 검찰이 정치에 개입해서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면죄부를 줬다는 거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법원이 용인을 한다면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네. 당장 공수처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증거 능력으로 사법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윤석열 내란 사건 이건 또 어떻게 가느냐. 심각한 조희대 문제입니다. 대법원장이 지금 막 심리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그렇죠. 지금 심리를 빨리 가져가면서 어떤 식으로든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사법 불신이 굉장히 크게 생기는데 네. 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하면은 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첫 번째는요. 이번 대법원의 주심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그 마용주 대법관이었어요. 근데 오늘 선고는 노경필 주심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이 사람은 조희대 대법관이 이제 작년에 임명을 했던 네.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지금 아까 2심에서 무죄가 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제 직접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과 별도로 이제 상급자 개입 가능성. 이제 손준성이 상급자인 그 윤석열 등에게 줬을 가능성. 그렇게 해서 김웅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무죄를 줬어요. 네. 그러면은 그 범정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은 그 검찰총장이 직보 관계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직접 관여해서 최초 발송까지 해서 그 당까지 가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접수까지 유사한 것들 다 접수가 돼서 실제로 최강욱 의원이랑 다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모든 행위들이 법적으로 다 해도 된다는 의미예요. 네. 증거 인멸만 잘하면. 네. 근데 제가 이번에는 법적으로 이거 반드시 민주당이든 해야 되는 것이 검찰이 범죄 집단이 되면은 이거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검찰이 직접적으로 증거인멸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공수처가 정말 수사 열심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검찰청에서 그리고 이제 이 공판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다 증거인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법꾸라지라고 하죠. 굉장히 법 기술자들이다 보니까는 사사건건 절차에 대해서 다 시비를 걸고 뭐 병원 가서 입원해버리고 이런 게 이제 허용이 된다. 그게 이제 통하는 방법이다. 네.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예정했던 그 질서 안에는 이게 합법적인 선거 방법이다라고 확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게 어떤 거냐면 오늘 참 제가 아침부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오전 9시 정도에 갑자기 뉴스가 속보가 떴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했어요. 예. 근데 그 기소를 했던 박영진 검사장은요. 전주지검장이죠. 전주지검장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직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정보정책관, 예. 범정기획관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원석의 손준성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대선 때 그 기소를 해버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윤석열의 손준성은 고발 사주를 다 하고 마지막 대법원까지 그 사실관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아버린 예.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지금 계속 사실 보이진 않는데요. 대법원이 3부로 3개의 소부로 나뉘어져 네. 있습니다만 여기를 계속 조희대 대법관이 뭐 이렇게 인사이동을 시키는 것 같아요. 부서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주심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이 조희대 그 대법원장이 자신의 뭐 직권으로 그 뭐 빠르게 이제 선거 사건 심리를 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심리를 하는 게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이틀 만에 2차 심리를 시작을 했단 네.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러했던 검찰 오늘 사법 내란 수준이 아닌가. 네. 오늘 발생했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관의 문제가 아니라 전 대법관 13명, 14명 이 사람들의 집단적인 양심을 저는 분명히 신뢰를 해야 된다고 어저께까지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면죄부를 주는 것을 보니까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심리도 굉장히 음흉한 속셈이 있지 않는가라는 자, 그런 생각을 기획이 있다라는 네. 전제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할 것이고요. 이제 더 이상 안심하면 안 된다. 안심하면 안 된다. 네. 자, 전원합의체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고 뭔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 이거 반드시 밝혀낸다라고 네. 압박을 하고 있지만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됐던 이것 결국 고발 사주가 무죄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네. 그 시점에 윤석열 휘하에 있던 사람들이 뭔가 수사를 하면서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라는 네. 것과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 분명히 그러면 검찰지검도 네. 자 윤석열이 파면되고 국민들이 이렇게 저항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했다는 것, 헌법과 법치를 수호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검찰은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존 또는 끝까지 발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무엇이라고 하든 뜻대로 반철시킬 수 있다 무엇이든. 저는 오늘부로 저는 검찰이 선거 총선 기획단을 차리지 않을까? 네. 대선 기획단을 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대법원에 의해서 허용이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는 하나 더가 있습니다. 2심 재판은요. 손준성 무죄를 줬던 2심 재판은 상급자, 분명히 이제 그 고발장 안에 있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나 기소가 없는 상태에서 네. 이제 손준성만 기소하고 유죄를 주기가 어렵다는 취지가 사실 좀 더 강했습니다만 지금 오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이 났다라는 이거 하나만으로 완전 없던 일. 예. 고발 사주는 없던 일, 예. 뭐 공수처, 뭐 불법 압수수색 이렇게 잡혀버리더라고요. 예. 언론 보도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계속 저쪽에서 내란 세력들이 발생시키고 있는 법적인 무슨 흠결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란 재판도 이번 그 윤석열이 탈옥했던 그 과정에서도 지기현 판사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이나 이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 구속 취소를 한다라고 이제 탈옥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예. 같은 이유로 이미 무죄 확정 판결을 하고 사실상 이 지금 천대엽 대법관이나 이런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임명됐던 대법관들이 이제 곧 퇴임을 하세요. 예. 이제 다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 이제 임명한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저는 돌아오는 이 그 대선 경선 이후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조 작가님 힘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습니다. 힘들게 싸우셨는데 검사들 정말로 정오합니다. 봄날님 이렇게 주셨고요. 최재성님께서는 대법관 제도도 손을 봐야 한다. 대한민국 법원 꼬라지 참 개탄스럽다. 이렇게 카페디엔님께서는 주셨고요. 야, 진짜 머리 아프다. 정선희님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사법부 이 사람들 전부 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태평성대님. 한결같이 사기꾼은 검사들이냐. 검찰청 자체를 없애고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처벌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참으로 잘못됐다. 이광철님 주셨고요. 역시 검찰이 문제였다. 정치검찰 해체해야 한다. H님. 판사도 해체하자. 금리 한도끼님. 이게 아마 국민들의 심정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지나갔던 이 이제 무죄에 대해서 뭔가 진실을 규명하거나 이러려면 지금 현재는 이제 수단이 없습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으면.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것을 분명히 찾아야죠. 우리는 단서를 기어코 찾아서 끝장을 봐야죠.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항소심에서 반드시 이제 윤석열 등이 개입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상설특검 통해서 이거는 딱 핀셋으로 제대로 한번 수사를 하면 이미 기소됐던 내용 외에도 다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실 이게 참 제가 오늘 공수처에 연락을 했더니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고발사주 관련으로 은폐 검사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도 피의자입니다. 지금 신분이.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그 이원석 전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은폐했던 관련했던 모든 이제 검사들을 제가 다 사실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고발했던 내용들이 거의 19명이 됩니다. 자, 그게 공수처에 지금 가 있는 가 거죠? 있고 이미 배당이 되어 있는데 오늘도 그것 때문에 조사를 받으신 거죠? 오늘은 약간 새로운 소식입니다. 이제 스픽스에서 처음 밝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저번에 그 명태균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해서 고발 사주를 제보 조작, 제보 사주로 바꾸자 하는 이 내용들 뉴스타파 보도와 우리 스픽스가 알려주신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김건희와 명태균을 그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했습니다. 3월 그 당시 카톡으로 이거 자 조성은 이 사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일종의 스캔들처럼 만들고 이제 그 제보 사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 정치 공작 프레임에 걸면 된다 하고 조언을 김건희한테 둘이 해줬죠. 하고 했던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그 국가수사본부에 이제 사실 그 고발을 지난달 초에 했었습니다. 어떤 혐의로 지금 고발을 했습니까? 뭐 허위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협박, 그다음 특수 협박부터 시작해서 이제 관련했던 뭐 교사범 등으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저는 그게 그 배당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도 이제 공수처에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공수처는 바로 배당이 됐는데 국가수사본부는 전혀 배당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제가 용산경찰서에 사실 일정을 잡은 게 한 달 전도 전입니다. 3주 전인데 하필 오늘 그 손준성 재판이랑 겹친 거예요. 판결이. 그래서 굉장히 운명적인 날이었다. 근데 오늘 그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그 김건희 등에 대한 수사는 모두 시작되는 입장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 그렇게 실제 이야기예요? 김건희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모든 것. 그러면 그걸 용산경찰서에서 오늘 담당 수사관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용산경찰서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그게 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 간 거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 갔고 그러면 검찰은 수사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경찰은 굉장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는 본격적으로 김건희 수사를 한다. 이것도 여러분 오늘 처음 여기서 밝힙니다. 단독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데 오늘 갔다 검찰이 오자마자 국가수사본부에서 김건희 수사를 본격적으로 한다. 검찰이 하든 하지 않든 그렇죠. 경찰은 할 일을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했다. 이게 이제 이철규 아들을 구속시키고 또 이철규 며느리도 마약과 관련된 대마초와 관련된 뭐가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것도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것. 경찰이 지금이라도 김건희 수사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확인을 했다. 제가 피해자 조사를 받고 왔는데 그 이야기했던 분은 혹시 나가면 조성은 작가가 이걸 바깥에서 알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아주 강한 어투로 그런 자신감 있는 얘기를 했다. 수사관 한 분의 부분이 아니었어요. 약간 전반적인. 거기 이제 제가 어떤 실에 가서 이렇게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취지였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고발사주 사건 이제 김건희 막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이제 피해가 원상 회복될까 이게 너무 이제 고통스러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드리니까 지금부터 뭐 김건희, 명태균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몇 분 정도 같이 있었습니까? 몇 사람? 거기에 그리고 다 자리에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한 5명 됩니까? 그 정도
있는 분은 이미 이제 다 이 사건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고발 사주 그 어떻게 판결 났는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그 관심이 많은.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지만 네.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 수사는 이제 그렇죠. 경찰에서 본격적으로 네. 시작한다. 걱정하지 네. 마라. 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것이고. 네. 자, 그나마 다행이지만 네. 이제 다시 지금 손준성 관련된 무죄 대법원 확정 판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거 지금 바로 잡아야 되는데 상설특검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그렇죠.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제 남아 있고. 네, 맞습니다. 자, 그것은 그때 가서 이제 추진을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한다고 전제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대법원의 판결 또는 사법부, 뭐 고법 그리고 지금 지방법원, 항소심 그리고 1심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법 불신이 굉장히 굉장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증폭되고 있는데 자 이게 혹시 대선 과정에서 또는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뭔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저는 생길 것 같아요. 생길 것 같다. 네. 그리고 저는 가장 오늘 제가 이 판결문 이제 뭐 보도 자료랑 여러 가지 보면서 가장 이 우려가 됐던 것이 사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대법원이 빠르게 이제 안정적인 새 정권을 출범하기 위해서 뭐 이재명 무죄 확정을 빠르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렇게 방송도 했어요. 심지어 제 개인 방송에서 그렇게 해서 다들 이제 막 시청자분들이 그 너무 불안한데요. 이렇게 해도 제가 막 설득했는데 오늘 그 법적인 논리나 보도 자료나 이런 내용들, 그 갑자기 주심이 바뀌고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그 2차 심리를 하고 했던 것 그리고 이 내용들이 저는 이거는 오늘 스픽스에서 처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수사하는 그 발표를 손준성 검사의 그 판결과 같이 붙여서 냈단 말이에요. 근데 저번에도요. 손준성 2심 판결, 이제 무죄 판결도 사실 바로 전날 취소를 2번 하고 선고 취소를 2번 하고 내란이 저지르고 나니까 탄핵한다 만다 하는 하루 전날에 그냥 그냥 얼른 끼워넣기를 하고 뭉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2심 재판 무죄도 사실 굉장히 중대한 흠결이 있어서 이야기가 되었어야 됐는데 그때도 이제 그 탄핵, 윤석열 탄핵 가결의 문제 때문에 흐지부지 넘어갔고 오늘도 사실 그 언론 보도가 사건의 중대함보다는 굉장히 적었던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소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굉장한 이 그 선거 자체에 대한 불안함 그런 것들을 증폭시켰고 두 번째는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같이 붙여서 내면서 검찰은 손준성 무죄도 만들고 문재인도 기어코 기소를 해. 조사 한 번도 안 해도 기소를 해.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안심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확장적으로 가보면 그렇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연결돼 있고 한동훈은 지금 후보고 요즘 약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한풍이 분다라고 해서 실제 이제 후보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지금 검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소위 말하는 친한 검사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공격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그렇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는 불가피한 조치로서 그렇습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시는 거죠. 사실 제가 고발 사주 사건에 연관된 검사들이요. 지금 이재명 사건을 모두 지휘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지금 수원에 뭐 대장동 사건이나 여러 가지 그 이재명 대표를 기어코 왜 악착같이 뭐 성남 FC 등등등 사건을 하는 것도 권순정. 이게 고발 사주 사건 당시에 그 사람이 그 검사장인데도 그 손준성 재판에 증인까지 출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수사도 같이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놔두니까는 한동훈이 기어코 이렇게 승진을 시켜서 이재명 수사를 하는 그 칼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지금 검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사건의 은폐에 관련했던 사람들이 전부 지금 뭐 대구지검장, 뭐 수원고검장, 그리고 수원지검장 이런 사람들이 다 느슨하게는 고발사주 연관 검사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 다른 하나가 결국 이 사람들이 고발 사주 사건 때 검찰청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모든 것들이 윤석열을 위해서 다 침묵했고 그 결과 내란 수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벌써 두 번째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가 공범인 사건이에요. 고발 사주 사건은. 그래서 아예 거기도 피의자였고요. 네. 근데 지금 저는 저번 대선도 3년 만에 탄핵시켜서 다시 보니까 돌고 돌아서 한동훈 씨가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사법 카르텔, 변호사들, 검사들, 법조인들이 다 또 침묵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의 손준성 무죄가 사실은 법적으로는 이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를 수사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대선 국면에서 이런 무죄 판결이 갑자기 한동훈이나 이 고발사주 사건 자체가 흐지부지 되게 만들어서 이 한동훈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 정확한 분석이면서 국민 여러분께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어서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아직도 내란 세력을 척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코스모스 님이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재명이 위태롭습니다. 대처를 철저히 해야겠는데 민주당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매우 걱정입니다. 이렇게 정치 깡패, 검찰 정말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걱정이 돼서 민주당에 전화를 하셨지 않습니까? 뭐 실명으로 공개하시기는 좀 그렇지만 자 이거 알고 있느냐 논평 좀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오히려 막 대선에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통화까지 했다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좀 늦게 연결이 됐어요. 사실 그 고발 사주 사건으로 제가 한 번도 뭐 민주당에 아는 의원님들이 있어도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은. 근데 이제는 확정 판결이 되어버렸잖아요. 대부분에서 무죄가 나와버렸으니까. 무죄가 나왔고 그럼 이거는 저 혼자 싸울 문제가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알려드리니까는 오늘 회의가 많아서 늦게 봤는데 어떤 내용이던가요? 하고 4시 정도에 돼도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는 아직 무죄 판결 난 사실 자체를 실제로 잘 모르고 있다. 네, 그 내용 무죄가 났다던데 그 위에 내용은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왜냐면은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뛰어난 활동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조차도 그 정도면은 민주당에서 논평이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네, 안 나갔어요. 하니까 이게 이럴 수가 없는 얘기인데 자기 상의해 보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참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 게 저는 이 손준성 검사 판결과 굉장히 저는 저희가 나쁘다고 봐요. 이게 정말 나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나중에는 의도가 밝혀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오늘 국민의힘에서요. 문재인과 민주당 경거망동을 멈추고 법의 심판이나 받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내란 세력들이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경고를 하는 꼴이 됐습니다. 네, 이걸 바란 거예요.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대법원이 하니까 불안함은 증폭시키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뭐 기소를 했다 하니까는 이제 절반은 그걸로 장난을 치는 겁니다. 같은 날 이제 손준성은 대선 개입했는 걸로 무죄가 난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을 단순히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낼 수 없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댓글로 올려주신 분이 새로운 대한민국 시대에 깨어있는 작은 유튜버가 현장 생방송 언론기자 많이 고생하십니다. 많이 응원 지지합니다. 깨어나라 국민들이라고 지금 아이디 쓰시는 분이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 내용을 누군가 알려야 하는데 워낙 이슈가 많이 터지니까 손준성 무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뉴스가 없었으면 이게 뭐냐고 대한민국에 난리가 났을 텐데 맞습니다. 조직적으로 정치검찰이 동원이 되어서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인들과 알고 있는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고발만 시켜주면 사법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1심은 1년 징역 1년. 징역 1년이 선고됐고 항소심 무죄 그리고 대법원 상고심이 넉 달 만에 이루어졌는데 무죄로 결론이 났다. 그날
문재인은 전주지검에서 기소를 당했다. 이게 뭐냐? 누구를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냐? 자, 이것을 보고 있으니 한동훈 또는 한동훈과 함께했던 검찰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걸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매우 이재명 후보에게 위협적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만약에요. 제가 오늘 특히나 더 느꼈습니다만 대법원 판결은 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시정이 될 수 없어요. 만약에 대법원이 경선 끝나고 이재명 대표로 아마 확정이 될 건데 그 이후에 작정을 하고 만약에 이제 유죄 판결을 해버리면은 예. 그게 이제 만화 같은 상황이라 지금 생각을 하지만 정말 10% 가능성이라도 발생을 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때 4% 받았던 다른 후보들이 갑자기 대타로 뛰어서 후보가 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사법 내란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그 고발사주 사건이 제가 참 인명 피해가 난 사건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막 많은 분들의 관심을 막 사서 캠페인처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네. 지난 3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참 능력이 부족해서 이 고발사주가 무죄가 나왔나 하면서 오늘 제가 그런 스스로에 탓도 되더라고요. 자, 대법원이 검찰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허용해 줬다. 이게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우리가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살려주는 사법부, 여전히 정치검찰의 행태는 이어지고 있고 이것을 막을 길은 없다. 정권을 바꿔서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하고 해체하겠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 과정까지 아직 40여일이 남아 있습니다. 힘든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오늘 이 사건과 관련돼서 경각심을 더욱더 가져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조성은 작가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와서 열정적으로 그리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비록 본인이 제기한 이 문제가 무죄가 됐지만 그것은 무죄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상설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힐 것이다 라는 기대와 전망을 하면서 정말로 오늘 하루 종일 조사받았는데 이 시간에 스픽스 생방송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성은 라이브라고 있습니다. 요즘 저녁에 조성은 라이브의 구독 그리고 시청자들이 엄청 열광적으로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매일 11시 9시부터 한 11시까지 하는 방송인데 조성은 라이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조성은 작가가 가는 길에 큰 힘임 여러분들이 보태주시는 게 됩니다. 스픽스도 구독 좋아요 해주셔서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긴급편성 모두 마치고요. 저녁 시간에 8시 10분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역전의 용사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조성 작가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